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오토반입니다. 이거 아침부터 어떻게 얼굴을 이렇게 봐야 되나 싶겠지만 오늘 이제 아침 휴양 방송 제가 얼굴을 드러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과 다르게 지저분하지는 않으니까요. 아침 깔끔하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가다가 이렇게 고개가 계속 돌아가요. 고개가 돌아가면서 눈동자가 돌아가는 게 보일 겁니다. 떨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는 위에 있고 모니터는 여기에 있고 HTS는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호가창들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움직임들이 좀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니면 난 카메라를 보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제가 카메라를 보고 시선을 주목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죠? 계속 제가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부담되시잖아. 네, 그냥 제가 화면 보고 네,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제가 어제 시황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좀 전체적인 부분들 우리 수급의 변화를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어제 수급에서 큰 변화를 나타내 줬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수를 많이 하고 또한 현물에서도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던 상황들이었고요. 특히나 어제 삼성전자였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에 매수가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그것 또한 삼성전자에 들어왔더니 시장의 힘은 훨씬 강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무엇보다 아무리 여러 종목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호박 한 바퀴 구르는 것만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다 상승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동시효과 때 셀트리온이 4%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네, 막판 지수를 네, 끌어올려주는 상황이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어제 우리나라 금통위 9개월 연속 금리 동결이 되었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었습니다만 글로벌이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E12가 열렸습니다. E12 어제 아주 네,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순식간에 냉탕으로 네,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내세웠던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금리 인하 시장 상당히 환호를 했었어요. 독일 증시가 급등을 하고 유럽 증시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나지 못하고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그 한마디 드라기의 한마디에 시장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과연 이것을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시장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보기 전에 9일이었죠. 수요일날 뉴욕 증시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에 소폭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에 비해 가지고 주가가 따라가지 못한다, 지수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그만큼 유가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만큼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도 볼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더 이상 유가로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유가가 반등이 나온다 해가지고 지수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유가라는 것은 뭐였어요? 지금 유가가 반등이 나오는 것은 소비가 반등이 나와서 수요가 반등이 나와서 수요가 늘어나서 유가가 올라왔습니까? 아니죠. 중국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 하락에 따른 부분 또한 동결 감산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의 지표 확실한 부분들을 찾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기름이 소비가 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증거, 팩트, 사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가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상했던 것이 22 통화정책회의에서 현행 마이너스 0.3% 예치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다 라고 했었고요. 100억 유로를 더 늘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자,
이게 바로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 이 이야기 우리가 언제 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야기했던 거예요. 어제 이야기했던 거는 오늘은 이제 전날 글로벌 이슈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결과는 뭐였어요? 600억 유로에서 얼마로 늘었습니까? 800억 유로. 시장의 예상치보다가 더 많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반응을 했는지 알아야지. 엄마가 용돈 10,000원 줄 거라 생각했는데 10,000원 줄 거라 생각했는데 12,000원 줬어요. 어떻게 생각돼요? 우와, 네, 깜짝 놀라는 거야. 엄마 나 이거 필요한데 10,000원 주세요 했는데 막 8,000원 줬어요. 네, 사람이요. 그러면 심란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기대치보다 높다. 주식은, 시장은 기대치, 항상 기대치의 설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잠깐 빗나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이야기 안 꺼내려고 했는데 저도 충격받아가지고 이 샌돌이가 2번 연속 졌어요. 사실 사람이 만들었던 인공지능이지만 기분 나빠요. 이길 거라 생각했잖아. 그래도 이겨줬으면 좋겠, 이길 거라 생각한 것도 있겠고 이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그리고 또한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한국 사람이잖아. 뭐 커제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졌다라고 하겠지만 그랬는데 너무 안타깝잖아.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아, 쉽지 않은 싸움일 것 같아. 아, 안 될 것 같아 생각했는데 이겼으면 야, 대박이다 그랬을 겁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어디에 우리가 반영을 해야 돼요? 항상 종목의 실적이나 이런 거 볼 때도 그래요.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왔다. 그럴 때에 시장은 환호를 한다라는 겁니다. 기대치. 그럼 기대치가 낮아지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기대치가 낮아지면 주가도 역시나 하락을 하겠죠. 왜? 당연히 하락했죠.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기대치보다 잘 나왔어. 하락한 걸 어느 정도 만회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 관망 심리가 높았습니다. 많은 매수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왔죠.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고 기관들의 매도 물량들이 나갔어요.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 어제 코스피에서 6,400억입니다. 자, 이 중에서 거의 뭐 3분의 1은 누구에 들어왔습니까? 뭐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30%, 아 좋다, 20%는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20% 삼성전자에 들어왔어. 삼성전자. 그럼 기관들 5,700억 나왔어요. 금융투자에서 많이 나갔어요. 어제 종가에 한번 보셨습니까? 어제 종가에 1976포인트에서 1970포인트 아래를 떨어져서 69포인트까지 떨어졌다고요. 마지막 동시효과도 제가 이런 거 잘 보라 그러잖아. 그죠? 마지막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물량들이 네, 막판에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다. 왜? 워낙 들어왔다가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나가고 그 물량을 누가 받아줬어요?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어제 기관들의 매도 물량. 이거 항상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네, 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시면 차익과 비차익 양쪽 모두 다 상당히 많은 매수가 들어왔죠. 네, 상당히 많이 매수가 들어와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9개월째 동결하면서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줬고요. 너무나 심한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12원 70전이죠. 화면 보시면 12원 70전.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2주열 종자가 물가 금융 안정 우선시에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래 어제 중국 소비자 물가 여기 잘 나오면 지수 어제 끌어올렸어. 이것도 어느 정도 결정적 역할을 해줬습니다. 제가 어제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미국 중국의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소식에 선물 그리고 코스피 지수에서 상승세를 나타내줬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코스피로 넘어가시면 삼성전자가 주춤하면서 하락했던 코스피 이틀 연속 들어줘 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많이 좀 바뀐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면서 현재 주가가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올라와 주고 있다라는 것. 이평선의 전체적인 정배열은 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현재 가격으로는 다 올라와줬다. 5일선 또 이제 다 치고 올라와줬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최근 들어 시장 흐름들이 나쁘지 않고 좋았다라는 것을 뜻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나왔을 때 과연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라가기 위한 모멘텀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고 있느냐, 앞으로 이 자리를 얼마만큼 지켜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밑에서 보면 많이 상승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들로 보신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상승해 있다기보다는 현재 자리를 이제 어느 정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 올라와 있고, 또한 이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내려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리에 찾아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어제 종가에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2.6%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한국전력도 어제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이버도 강세를 보였고, 철강주도 또 반등이 나왔고, 어제 화학주도 정유주도 괜찮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삼성전자의 힘이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장초반 삼성전자 반등 특별한 수급 주체가 없어 보였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나타나면서 지수를 이끌어줬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의 매수량은 늘어가기 시작을 냈었고요. 기관들 지속적인 매도 물량들이 나갔었고, 마지막 동시효과에서도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빠져나가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시면은 지속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어제 특징주로 보시면요, NC소프트 플랫폼과 장내 다변화의 신장 모멘텀 부과 10% 급등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이었죠. IP를 활용한 모바일 쪽 어제 NC소프트 그리고 게임주들 게임빌 컴투스 모두 다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자, 매일 유업 우유만 파는 것 아닙니다 라는 기사 내용 오늘 보셨을 텐데, 사업 다각함이 원가 개선으로 호실적 전망이다 라는 거. 그리고 매일 유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걸었었어요. 자회사의 제로투세븐을 포함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 많이 걸었습니다만은, 과거 우리 중국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한다라는 소식에 과거 유아용품 관련주도 중국의 테마주로 갔었습니다. 요즘 온데간데 없죠. 화장품도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때는 테마였다고요. 그럼 그렇게 움직였던 종목이 끝났느냐?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옥석가리기가 나타나준다라는 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테마로 불렀고 시간이 지나고 다시 종목의 차별화가 생기고 옥석가리기가 나와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대웅제약 올 3분기에 나보타 미국 임상 3상 종료 및 품목허가 신청 예정이다. 근전날 대웅제약 같은 경우 메디프롬과 함께하던 치매 이제 손을 뗀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어제는 미국 임상 3상 종료 및 품목허가 신청 예정이라는 소식에 또 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일약약품 저희가 일약약품 지속적으로 많이 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혈병 신약 표준 치료제보다 2배 이상 효과가 개선될 것이다 라는 거 어제 이제 발표가 되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일약약품은 슈펙트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주가가 떨어져서 그 자리 위치까지 와 있어요. 그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줬던 기대감, 앞에서 보여줬던 탄력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다시 해볼 만한 자리다라는 거 보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3위 THK 삼성전자 로봇 개발 상반기 완료 예정. 역시나 이제 알파고 관련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윗거를 달았습니다. 급등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네요. 자, 코스닥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자, 코스닥 1.17%. 야, 앞에 횡보했던 박스권 상단 자리가 다 왔는데 700포인트 쉽지만은 않겠죠. 야, 그래도 보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잘 간다 해가지고 무조건 코스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코스닥도 올라가 준다, 같이 가준다라는 거예요. 한쪽에만 쏠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강하게 끌어올려줬다. 코스피 올라오고 코스닥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스닥이 죽지가 않고 올라와주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어제 마지막 동시효과 땐 셀티리온 4% 급등이 있었고, 거기에 매수 주체는 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점. 셀트리온 4%, 그 최근 들어 카카오가 다시 11만원 어느새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동서 어제 1, 2, 3 상당히 다 좋은 모습들 보여줬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 괜찮았습니다. 어제 OLED 쪽에도 타이밍 괜찮았고요. OLED 쪽에는 오늘 또 좋은 타이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도 좋았던 모습들이었고요. 뭐 바이오 쪽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었고, 특히나 어제 로에 7.6%
음원 가격 인상, 그러면서 어제 엔터주들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음원 가격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가격을 음원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엊그제 보니까 또 한 달에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6천 얼마가 빠져나가거든요. 이 가격 이제 올린다 뭐 늦춘다 뭐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수익성 늘어난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또 하나, 지난번 제가 로엔을 두고 한번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지금 로엔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점유율만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점유율이 많이 낮아졌어요. 요거는 좀 확인하고 왔어요. 하지만 카카오의 이제 지분 넘어가면서 앞으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만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뒷받침되어 줬다라는 거, 그리고 동시효과 때 셀트리온의 마지막 상당히 큰 매수 물량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닥 특징주 역시나 이 셋돌 알파고 관련주였습니다. AD칩스, DST 로봇, 네, 어제 시간에서 정말 재미난 풍경들이 벌어졌습니다. DST 로봇 계속 상한가 넣어요. 넣다가 이제 체결될 때는 상한가 또 뺍니다. 그죠? 그래 또 상한가 또 넣어요. 왜요? 뻥합니까? 아니잖아. 만약에 알파고 이겼다 그러면 상한가 붙여버리려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안 되겠다 하니까 상한가 붙었어요. 20만 주 체결되고 30만 주 붙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풀려버리죠. 맞습니까? 풀려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 이거예요. 저도 생각해요. 알파고 관련주, 로봇 관련주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테마로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가자는 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게임 벌어질 때마다 계속 하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조심히 가야 될 필요성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적인 측면도 그렇고 우리가 모자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AT젠 올해 세포치료제 전임상 완료 이후 2019년 출시 예정. 미스터블루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체와 웹드라마 제작 업무 협약. 플렉스컴 대출금 상환위에 2,200원 규모 베트남 법인 매각 예정이고요. 에코프로 어제 에코프로 좋았어요. 벤츠 전기차 배터리 제품 소재 공급 기대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뭐 코스닥 본다 그러면 이게 제일 컸네요. 네, 방산주들 좀 파동 나왔고, 어제 OLED 쪽에서 오랜만에 좋은 모습들 나와주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OLED 쪽에서 오늘 또 우리가 좀 참고를 하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어제 다우지수 그래도 보합권 정도에서 끝났고요. 나스닥은 조금 떨어졌는데 이것보다 더 스팍타클했던 것은 유럽 증시였습니다. 어떻게 2% 이상 막 3% 가까이 급등했다. 2% 이상 하루에 등락폭이요 5% 넘어갑니다. 5% 넘어가. 야,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흐름들이 어제 나와줬습니다. 자, 우리나라 오늘 어떻게 또 반응할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뉴욕 증시, 유럽중앙은행 20의 기대 이상 경기 부양과 경기 보조에 혼조세 처음에 상승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올라서 시작했는데 오르는 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ECB가 부양책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미국이 반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래야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왜냐면 보실까요? 잠시만요. 자, 어제 독일이 떨어졌던 시간이 현지 시각으로 프랑스 떨어졌던 게 4시 좀 넘었어요. 4시 좀 넘었어요. 4시 좀. 그죠? 그러면 급등하고 있을 때 올라가 있을 때 미국 시장이 열렸어 안 열렸어요? 미국 시장이 열렸잖아. 열려서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올라간 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잘 해석해야 돼요. 만약 22가 저기 됐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반응하는 거는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이야 다시 드라기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ECB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현재 0.3%인 중앙은행 예치금리를 0.1% 낮춘 0.4%.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중앙은행에 돈 맡기면 네, 수수료 받는다고. 수수료 받는다는 거예요. 기준금리는 0.05%에서 제로로 ECB 한기대출 금리도 0.3%에서 0.25% 낮추는 등 3대 금리 정책은 모두 인하를 했다라는 것. 양자 완화 규모 현재 600억 유로에서 200억 유로 늘린다 그랬습니다. 800억 유로 확대. 예상은 100억 유로였어요. 네, 추가적인 100억 유로 더 있으면 시장 환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드라기 총재 추가적인 경기 부양 여력이 없다 시사했다라는,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더 이상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양책을 가지고 우리는 회복되는 건 확신이 있고 앞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했으면 시장의 분위기, 왜냐면 비정상적인 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가야 돼. 비정상적으로 지원이 자꾸 나오면 안 된다고. 미국도 지금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비정상적인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양책 끝내고 금리를 인상을 하는 과정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거 보다가 조금의 힘든 것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간다는 것은 뭐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건 뭐가 회복되어야, 경기가 회복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부양제 쓰지 않겠다, 경기가 회복될 것이니까 쓰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경기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부양책 썼는 걸 가지고 시장이 회복되지 못한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다?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간단하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랬는데 시장이 정말 실질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괜찮아지고 있어. 그러면 시장이 이제 정말 이런 어려운 위기를 뚫고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이야기했던 드라기 달력에 적어 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 어떠한 이제 TV를 봐도, 경제방송 봐도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신문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틀릴 수 있는데 제가 느낀 생각이에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국 고용지표 5개월만 최저 수준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강세를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는 있겠죠.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열리고요. 국제유가는 오늘 20일 예정된 산유국 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는 소식에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예요. 선물 옵션 만기일에 펼쳐진 마녀의 마술입니다. 마녀의 심술이 아니었고 마녀의 마술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펼쳐진 마녀의 마술이었다. 그러니까 막판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갔고 물량을 청산하지 않고 롤로버해서 가는 상황들이었고, 이어갈 것 없는 새로운 시장입니다. 지금 많이 올라온 거 좋아요. 이 흐름 이어가고 이 분위기 태워서 가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새롭게 시작하자, 이제 다시 리셋해서 새롭게 가자.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매수 기간들 잊어버리세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좋았잖아요. 지금까지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먹었어요. 화장실 안 갑니까? 소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힘이 생기고, 먹고 소화시키고 좋은 거는 단백질을 힘으로 쓰고 탄수화물로 바뀌어서 당이 되고, 당이 나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 그죠? 그리고 또 노폐물은 또 나가고, 또 힘이 생기면 또 일을 하면서 또 더 많은 거 먹을 수가 있고. 이게 뭐라고요? 들어왔으면 나가는 과정은 뭐라고? 당연하다라는 거. 그래서 새롭고 없다. 정책에 따른 기대감, 실망. 이거는 글로벌,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정도의 글로벌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우선은 유럽에서 나왔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또한 다음 주에 일본도 있을 거고, 앞으로 중국도 있을 거고요. 또 FOMC도 있을 겁니다. 이제 전인대 이번 주면 끝이 나요. 전인대 이제 끝날 때 어떤 또 이슈가 나오는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의 약발은 여기까지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원달러 환율의 변동은 증시의 변동입니다. 이것도 항상 말씀드렸던 거. 종목별 접근.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종목별로 접근해야 될 때입니다. 대형주 이것저것 나눌 필요 없어요. 이럴 때서 막 테마주들 더 판치고 하는데요. 그냥 내가 보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금융주들이 좀 좋은 모습 좀 보여줄 거죠. 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 금융주는 좋았던 상황들이었고,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부분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금융주들은 또 나쁘지 않은 상황일 텐데,
우선 여기에서는 내가 보고 있는 종목 철저한 종목별 플레이 펼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아침 시황 방송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